투사익 동일시와 의사소통. 그러니까 어떤 투사익 동일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의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자기가 분열된 것을 외부 대상이 있은 치료자나 이런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걸 동일시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가 투사익 동일시와 의사소통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투사익 동일시를 너무 하나만으로만 보지 말고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뒷부분 우리 한번 보죠. 4쪽부터. 예, 투사적 동일시와 의사소통. 1950년대에 몇몇 클라인 학파 분석가들은 정신 내용의 제거나 공격성과 관련이 없는 투사적 동일시 형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례,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 비유는 생생하게 재구성된 몇 개의 사례들을 제시했다. 아기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어머니는 유아의 울음을 어머니의 현존에 대한 요구 이상의 것을 보아야 한다. 유아의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는 아기가 죽어간다는 공포를 자신 안에 받아들여 그 공포를 경험해야 한다. 여기에서 어머니는 아기가 투사한 부분을 내사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죽음의 공포를 아기는 스스로 담아낼 수 없다. 아기는 공포를 일으키는 인격의 부분과 함께 그 공포를 분열시켜 어머니 안으로 투사한다. 이때 이해해주는 어머니는 아기가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공포를 경험하면서도 침착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환자는 투사적 동일시를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강요한다. 그것은 단순히 촉출하는 역할만을 하지 않는다. 유아는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어머니가 그 의미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투사적 동일시가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비우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 환자의 어머니는 그런 감정들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부인하거나 내사했으며 그 결과로 발생한 불안의 희생들이 되었다. 정신분석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분석가 역시 환자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담아주어야 한다. 어머니 그리고 분석가가 어떤 특별한 활동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환자의 환송 내용은 증오하는 외부 대상에 대한 정신의 부분들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무절제한 공격성과는 사뭇 다르다. 투사적 동일시는 종종 타자의 인격에 대해 어떠한 충격을 준다. 예를 들면 아기가 울 때 어머니는 즉시 긴장하게 된다. 그녀는 놀라면서 그 울음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 울음에 담긴 욕구나 무드가 무엇이든 그것에 부응해 주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해한 어머니나 분석가 안으로 정신 내용을 투사할 때 거기에는 여전히 환자 혹은 유아의 정신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분열을 적용한다. 그것은 공격성과 함께 자아의 한 부분을 분열시켜 그것을 외부 대상으로 투사하는 것을 수반한다. 또한 우리가 비원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이러한 투사의 세력은 매우 폭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중 마지막 사례는 투사적 동일시가 의미를 형성하기 위해 어머니의 정신의 도움을 불러내는 원초적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보인다. 정신분석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고 그 능력을 상징적 수준의 이미지들로 창조하는 능력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상징적 수준의 이미지들을 창조하는 능력으로요. 때때로 이러한 능력은 분석가의 정신 안에 보존되어 있어야 하며 나중에 환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분석가는 그것을 재투사하고 환자는 그것을 재내사한다. 이러한 과정은 담아주기로 알려집니다. 담아주기. 환자의 투사적 동일시는 그의 마음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분석가의 마음 안에 집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만약 그것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그 안에 머물 수 있다면 그것들은 분석가의 정신에 의해 수용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안전하게 환자에게 내사될 수 있을 것이다. 비오는 투사적 동일시를 통한 의사소통이 때때로 실패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상은 환자 정신의 일부분이 자신의 내부에 충분히 머물도록 허용하는 일에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환자는 대상이 분석가가 불안을 담아주는 그것을 담아주고 그것을 수행해주기 위해서 투사적 동일시라는 정신기제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지를 민감하게 알았습니다. 집어넣으려 했다. 분석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의 행동은 일차적 공격성의 표현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의 투사적 동일시의 환상들이 폭력적일수록 나에 대한 그의 두려움을 더해갔다. 연단 중에 이유 없는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투사적 동일시의 등장은 단지 공격적인 것으로만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거기에는 이해해주는 대상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자신이 느꼈던 것에 대한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실은 나의 적대적인 방어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담아주는 사람의 실패는
다양한 종류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이 없는 대상과 마주했을 때 왜 공격성이 촉발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일 수도 있다. 분석가는 이 좌절된 공격성, 환자의 투사를 받지 못하는 분석가의 실패와 연계를 파괴시키려는 공격성을 조심스럽게 구분해야 한다. 사례, 담겨있지 못하는 환자. 나는 그가 나에 대한 나쁜 감정을 제거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나는 그 나쁨이 정말로 나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의 내부로부터 온 것인지를 그가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했다. 나는 그가 자신이 환각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분석가는 환자의 말의 전후 관계를 통해서 충분한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었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환자는 붕괴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그 공포가 지닌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것을 파편화시켰고 마찬가지로 그가 모호하게 느꼈던 대상도 파편화시켰다. 그러고 나서 그는 파편화된 감정과 대상뿐만 아니라 그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담당하는 그의 정신 누군가도 배워했다. 그때 그는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그를 담아주고 이해하기 위해 그의 내면에 있어야 할 대상의 붕괴를 이루었다. 이러한 임상 자료는 정신적 안정감에 기초가 되는 좋은 내적 대상이 어떤 특정한 기능, 외적인 어머니나 분석가가 하는 것처럼 정서 상태를 담아주는 것을 갖고 있으면 그 내적 대상은 어머니 또는 분석가의 정서 상태가 내사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경우 시기심에서 비롯되는 파괴적 현상은 내재화된 담아주는 대상에게 손상을 입힘으로써 산산조각 나는 것과 같은 불안으로 인도한다. 이것은 대상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할 때 경험하는 좌절에서 오는 것과 다른 공격성이다. 그러나 환자가 그의 손상된 내적 대상, 내면에 있는 담아주는 대상을 외부 대상에게 투사한다면 그는 담아주는 외부 대상이 실제로 담아주기에 실패했는지 아니면 그가 단지 자신의 내적 대상의 상태를 투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여기서 실제 해석은 분석가에 대한 환자의 의심과 관련된다. 이런 어려움은 분석가의 해석을 통해 이해되고 전달된다. 담겨진다. 이름 없는 불안. 분석가가 투사적 동일시를 거절하는 것은 이미 자신의 불안을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심각한 장애를 가져다 준다. 만약 투사가 어머니에 의해 수용되지 않으면 유아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그때 유아는 그러한 감정이 지닌 의미를 벗겨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유아는 감당할 수 있게 된 죽음의 공포를 재내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불안을 재내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혼의 서술하는 파괴적인 대상은 의미를 더해주거나 피고시켜주는 대신 의미를 벗겨버리는 기괴한 대상이다. 하나의 심리 내적 과정인 투사적 동요시는 역시 하나의 내적 정신세계를 지닌 다른 사람들과의 정서적인 접촉에 있어서 중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투사적 동요시는 축출의 양태에서부터 의사소통의 양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는데 긍정적인 방향의 맨 끝에는 공감 또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투사적 동요시 형태가 있다. 공감은 주체나 대상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왜곡하지 않는다. 공감으로서의 투사적 동요시의 정치적 형태의 폭력성은 크게 완화되어 사랑과 관심의 충동에 의해 통제된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감적 질문이 침묵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질문을 받는 대상이 비협조적이라면 그 공감적 질문은 의도적인 침범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투사적 동요시의 형태가 성숙해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관계의 형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보다 호의적인 형태, 공감 또는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비폭력적으로 그의 정신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 이 연속 과정은 편집부절적 자리에서 시작해서 우월적 자리에 도달하는 관심 능력을 성취하는 과정과 나란히 진행됩니다. 물론 이 두 종류의 발달 과정은 서로 연결되어 오늘 수사익 동의시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처음에 얘기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관계 형태로부터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보다 호의적인 형태, 그리고 나중에 공감, 그래서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폭력적으로 그 정신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레벨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한테 담아낼 수 없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관계 형태로 처음에 드러나는데 그 뒤에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하는 형태로 가고 나중에 그래서 아주 처음에는 굉장히 폭력적인 관계에서 다음에는 호의적인 형태의 어떤 그런 형태나 레벨의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 여기서 투사의 동일시가 있는데 마지막엔 공감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도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폭력적으로 그 정신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라는 의미에서 이것도 투사의 동일시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사의 동일시를 초기에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큰 공격성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기를 비워내는 학문기적으로 자기한테 있는 자기의 배설물과 함께 자기의 일부를 비워내는 작업, 축출해내는 작업, 특히 어떤 대상에게 축출해내서 그걸 자기가 그걸 완전히 자기 안에서는 비워냈지만 다른 어떤 대상에 담겨있는 이런 모습으로 활용하는데 그것이 점차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서부터 우울적 자리로 가면서 그 내용도 달라진다 하고 이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 자체도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투사의 동일시가 나오는 것은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서 나오지만 나중에는 우울적 자리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일어난다 하고 제가 임상 속에서 보는 것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공격성이나 나쁜 관계 이런 것들이 자기의 내적 대상으로 내적 관계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내적 관계 내지는 그것을 느끼는 내적 대상 나쁜 대상이 있다고 하는 그 나쁜 대상과 함께 자기의 마음 이 내적 대상과 교류하는 자기의 마음까지를 통째로 투사의 동일시를 통해서 밖으로 비워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래서 나쁜 대상을 우리한테 심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쁜 대상과 그 나쁜 대상에 대한 자기의 분노나 어떤 어그레션이나 이런 것들, 두려움 이런 것들, 공격성 이걸 다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 통해서 밖에 있는 대상에 심었을 때 만약에 상담자에게 이런 나쁜 관계나 나쁜 정서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상담자가 이걸 자기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액팅하고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하면 아까 우리가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내담자가 자기의 과거의 내적 대상하고 관계에서 너무도 가혹하게 힘들었던 가혹한 대상으로부터 많은 어뷰스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관계에서 느꼈던 어떤 나쁜 대상과 함께 그리고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가졌던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끌어안고 있기 힘드니까 이걸 치료자에게 투사해버리면 이거 투사의 동일시가 일어나면서 자기 마음의 일부가 지금 식민지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식민지 백성이 치료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게 들어왔으니까. 이 남은 것을 자기가 견뎌내지 못하면 결국은 이것을 다시 소화되지 않은 정서를 되돌려 준다고 하는 것은 보통 내담자 입장에서 이 정서를 우리가 투사의 동일시로 보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이걸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소화해낼 수가 없어서 우리한테 이걸 소화해 달라는 어떤 무의식적인 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소화해낼 수 없으면 바로 이것을 되돌려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 들어온 것을 감당 못하니까 되돌려준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보복이란 말이에요. 네 거야 하고 되돌려줘 버리니까 어떤 면은 엄청난 공격성, 어떤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서 왔어요. 그러면 이걸 아이나 내담자에게서 왔다고 한다면
치료자나 엄마가 이것을 힘들지만 끌어안고 이걸 소화해내는 과정을 거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아이나 내담자에게 되돌려줄 때는 내담자는 이 죽음의 공포를 엄마가 잘 이겨내고 이 엄청난 공격성을 가지고도 행동하지 않고 잘 버텨내고 그리고 이게 정리된 어떤 정서나 생각을 아이에게 돌려주면 아이는 여기서 성장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내담자 입장에서는 아 우리 치료자 선생님은 이런 것도 이런 무서움, 두려움 이런 엄청난 공포도 견뎌낼 수 있는 거구나 라면서 이게 그런 치료자가 소화된 어떤 정서를 되돌린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치료자의 인격이죠. 치료자의 이 인격이 내사된다고 조금 여러 가지 이론 구성을 할 수 있지만 치료자 이런 것을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고 소화해낼 수 있는 그 공포스러운 것이 그건 정서일 뿐이지 실제 죽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정서지만 그 정서 때문에 대상이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는 과정이라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 엄청난 내담자가 소화할 수 없는 정서를 소화해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내담자는 그래주얼리 상담자의 이런 의연한 모습을 자기의 인격으로 동일시해 나가기 시작한 인트로젝션이 또 일어난다. 아까는 투사의 동일시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것을 다 그냥 이게 항문기의 어떤 익스펄션, 어떤 축출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대변 보듯이 딴 데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다 비워내는 과정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좋은 것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는 과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치료의 과정이죠. 좋은 기능이나 좋은 대상을 내면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격이 여기서 성숙해 나가는데 여기에는 이런 과정 속에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엄청난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안을 소화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은 인격 성장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불안을 떠맡아서 처리해 주는 게 상담자라는 얘기. 이게 어떤 의사소통적 투사의 동의시죠. 투사의 동의시 속에서는 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대신 의식하건 못하건 자기가 감당 못하는 것을 엄마나 엄마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치료자가 그걸 소화해 주기를 희망하는 원의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임상실제에서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운 대상을 우리한테 무서운 경험, 무서운 관계를 투사를 해버리는데 나중에 가면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소망하는 대상을 투사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처음에는 자기를 공격했던 무자비했던 부모하고 관계에서 있었던 그 관계를 투사를 초기에는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는 갖지 못했지만 정말 갖고 싶었던 부모 또는 엄마를 투사함으로써 그 정서를 잘 이걸 소화해내는 분석가에게는 어떤 잘 양육하고 싶어 하는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역전이 속에. 이게 이 사람의 소망이죠. 나를 잘 양육해주는 엄마가 됐으면 하는 이 소망을 투사를 했는데 그걸 잘 알아듣는 이 사람한테서는 치료자에게서 이 대상을 정말 잘 도와주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투사의 동시에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서는 무서운 관계만 투사를 하는 나중에는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나를 좀 살려주세요가 나오는 거죠. 나를 정말 도와주는 대상이 되줬으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정광석화처럼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데 이것을 알아들어야 치료가 가능하다. 지금 무엇이 투사의 동시로 오고 있는지를 알아듣기 이전에는 치료 진작이 거의 없는데 그것을 알아듣는 순간 이 사람이 무서워서 나한테 이러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듣는 것. 지금은
정말 자기를 갖지 못했던 엄마 노릇을 좀 해달라고 저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이게 공감이나 우리가 공감한다는 얘기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해야만 공감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세계 속에 이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지옥 체험을 치료자가 할 수 있어야만 이게 공감이 되는 거지. 이 사람 얘기를 아 그래 맞아 틀려 당신 아주 훌륭해 이런 정도의 우리가 슈퍼피셜한 레벨 의식 속에서의 맞장구 치기 정도의 레벨 가지고는 공감이 일어났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깊은 의미의 공감은 이 무의식적인 역동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실제 공감이 일어나는 거죠. 이 공감이 있으면 치료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투사익 동일시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치료자로서의 기능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실은 앞으로 계속해서 오늘 얘기한 내용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또 오늘 공부한 내용 우리가 여기서 다 나누기보다 좀 복습해 주시고 오늘 발제를 대신해 주신 강 목사님부터 오늘 마무리 얘기 잠깐 나누고 우리 끝내죠. 투사적 동일시라는 게 꼭 무슨 당연한 거겠지만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보면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요. 투사적 동일시를 잘 못 받아줄 때 아주 이제 삐걱삐걱거리는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말하자면은 작은 말 한마디지만 가슴에 꽂힌 말로 갚아주는 것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참 알면서도 어떻게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죠. 예. 그게 정도가 심하거나 들어가다가 그 예를 들어서 치료 세팅이면은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이렇게 1대1로 일어나는 상황이면은 거기서는 이제 담아주기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투사를 갖다가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사람이 이제 쫙 뿌려버리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동시에 불특정 다수한테 뿌려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딱 뿌려버리면은 누군가는 그걸 받아주고 담아주고 이해해주는데 한 명이라도 그걸 못 견뎌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뭐냐면 여러 군데로 뿌렸다가 안 받아주는 그쪽 사람한테 향해가지고 막 쏟아붓기 시작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받아주고 도와줘도 말하자면 이게 치료 진단이라는 그 자체가 과연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일반적인 세팅 속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이든지 어쨌든 치료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좀 척박한 상황인가 하는 거는 그런 걸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그런 거 애들이 이제 막 수사를 하잖아요. 막 키 아빠한테. 그렇죠. 그럴 때 보면서 어떨 때는 제가 몸이 피곤하면 못 받아주겠더라고요. 그렇죠. 피곤하고 그럴 때, 그런데 또 이게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받아주고 담아주고 그러면은 애들이 막 좀 뭐랄까 와서 앵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생기면서 그냥 그게 그래 이게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자꾸 뭐랄까 알면서도 실제 살면서는 무의식적으로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디펜스란 말이에요. 네. 그 무의식적으로 내가 편해지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서 의식 속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해버리는 거죠.